네, 안녕하세요. 반짝거리는 아이들 해석기 하는 반짝머리 도서관입니다. 오늘은 넥서스라는 책에 대해서 책을 읽으면서 본 내용을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책은 아직 읽고 있습니다. 읽고 있고 책을 다 읽고 나서 요약을 할 수도 있지만 읽는 도중에 이야기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산으로 온 이유는 조용하기도 하고 사람 많이 돌아다니는데 좀 마이크 켜고 떠들게 되면 잘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운동도 할 겸 조용한 데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과 소통도 할 겸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걸으면서 이야기하면은 생각보다 생각이 잘 떠오르더라고요. 이 넥서스 이 책은 그 정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이 정보라고 하는 부분은 그 팩트, 완전히 팩트, 그 과학적인 진실,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주관적 의견이 있고, 이 책에서 주안점을 둬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이 이야기를 왜 이야기하냐? 그건 뭐 뒤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은 요즘에 그 한 이슈 키워드 AI죠. 그 AI인데 이 AI가 이 책에서 하려는 얘기 그리고 오늘 제가 하려는 얘기와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좀 이야기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면 그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너와 내가 같이 알고 있는 이야기, 이게 중요한 것이죠. 스토리라고도 하죠. 사실 우리 사회에 있어서 국가라는 개념, 법,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은 이쪽에서는 이야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체는 없지만 상호 인지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 이야기라는 것들의 파워가 엄청납니다. 단순히 정보, 이 팩트 차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100 정도라고 한다면 이 이야기의 차원은 200, 300, 400 가늠이 안 되죠. 그 대표적인 것들이 신화, 종교, 또한 우리의 이념, 예를 들면 민주주의, 전체주의,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가장 크게 변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야기에 대한 전파 속도입니다. 과거에는 이 이야기가 입에서 입을 통해서 그렇게만 전달됐기 때문에 그런 파급력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크지는 않았을 텐데요. 문자가 발명되고 인쇄술이 발전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전파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졌다는 거죠. 특히 이 문자와 인쇄술의 조합은 그 선고나 이 코란 등을 탄생시킴으로써 점점 더 그 파급력이 커졌죠. 그러면서 이 정치에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활용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는 그런 것들과 연계해서 교황, 교회, 랍비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문자가 중요해진 만큼 어떤 내용들을 기록하는 게 중요해지고 그런 것들을 통제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그 교회나 그다음에 유대교회 랍비 이런 사람들의 연관된 사람들의 그 결정력은 커졌죠.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들에 의해서 이 사회가 많이 움직여졌다고 이 책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야기라는 것이 중요하고 그 이야기란 부분을 결국 인간이겠죠? 예, 인간들이 정리를 하고 그 정리한 부분을 책으로 만들고 인쇄를 하고 널리 퍼뜨림으로써 어떤 그 이야기에 의한 세상의 질서에 활용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차원에 있어서 국가가 이 사람들을 통제하는 데 있어서도 과거 대비 그런 인쇄술이나 문자가 많은 도움이 됐죠. 근데 이 책의 저자가 이야기한 핵심은 그런 책, 인쇄, 모든 것들은 결국 인간을 거쳐서 어떤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것들에 의해서 통제가 되고 있었다고 하면은 이제는 그런 부분들이 이 AI와 떨어뜨려서 생성할 수 없다는 부분이 이 작가가 우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전에는 그 결과가 어찌됐건 문자 사람, 사람과 사람 이렇게 중간에 사람이 있어야지만 전달이 되고 업데이트가 되었는데 이 AI 시대에 있어서는 그런 정보의 업데이트 그런 부분이 이 AI 자체에 의해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떤 이야기가 있을 때 그 이야기 자체만을 보면 우리는 그것이 사람이 만든 것인지 아니면 그 챗 GPT가 만든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이 있을 때 결과물을 우리가 사람이 만들었는지 AI가 만들었는지 구분하기가 이미 힘든 수준에 왔고 그런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더욱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야기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과거의 역사를 봤을 때 우리 인류에 미치는 영향, 특정 사건을 언급하지 않겠지만 어떤 그 대학살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영향이 있었다고 봤을 때 이 AI가 만드는 창조적인 이야기는 우리 인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그 뛰어난 인공지능을 읽고 그리고 로봇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우리 인간이 그 로봇에게 클립을 찍어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명령을 이렇게 주는 거죠. 클립을 무조건 많이 찍어내라. 그런 명령을 받았을 때 이 초지능의 목적은 클립을 찍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봤을 때 이야기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인류를 전멸을 시킵니다. 클립을 찍어내는 관점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 초지능이 판단하기엔 인간은 없어져야 되는 존재로 본 거죠. 그래서 인간을 다 없애고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클립을 찍어냅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전멸을 시켰을까요? 물리적으로 우리 영화에 나오는 어떤 터미네이터처럼 그런 로봇을 만들어서 전멸을 시켰을까요? 아닙니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어떤 신화를 만들어냈죠. 그 신화는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고 로봇이 만든 것입니다. 그 신화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인류의 멸종. 인류의 멸종이라는 트리거를 당기기 위해서 시나리오를 계획했고 그 시나리오대로 알고리즘을 만들었고 그런 것들을 인류에 뿌려서 결국은 인류가 멸종하게끔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미얀마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큰 유혈 충돌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페이스북에서 만들어낸 그 어두운 알고리즘 그 어두운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부분은 부정적이고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가게 하는 그런 알고리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리즘이 맞춰줬고 결국은 그런 것들에 의해서 큰 유혈 사태가 났지만 당연히 페이스북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 조치도 내려지지 않았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AI를 어떻게 통제를 해야 될까요? 이제는 추론하는 AI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머지않아 현재 인류가 보유하고 있는 절대적이라고 믿고 있는 많은 서적들 수준의 그런 이야기들이, 그런 이야기들의 버금가는 더 상위 차원의 더 끌리는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AI가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던 클리브를 만들었던 식, 예를 들어서 나는 인류를 행복하게 할 거야, 아니면 나는 자연을 되살릴 거야 라고 하는 식의 어떤 목표를, 그 목표는 당연히 인간이 모르는 목표죠. 그것들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조금씩 만들어내서 조금씩 알고리즘으로 인간을 움직인다면 끔찍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걱정하고 이 저자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그 AI가 어느 정도의 임계점을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통제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은 임계점을 넘어가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철학자들을 보면 여러 철학자들이 많죠. 공리주의를 주장했던 철학자, 에피쿠로스와 칸트의 보편적 진리, 그 철학 중에 어떤 철학을 우리 인공지능의 철학에 넣어보면 어떠냐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철학도 구멍이 없진 않더라고요. 그런 구멍은 인류의 존재와 직결될 수 있는 그런 리스크 있는 것들이 또 많이 있고요.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챗 GPT나 이런 것들이 나올 때 인류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뉴스에서 나올 때 크게 사실 전혀 와닿지 않은 것들은 아닌데, 책을 읽다 보니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고민해야 될 큰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AI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그리고 좋든 싫든 점점 AI가 다가오고 있는, 이미 다가온 이 세상에서 바뀔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단적인 예로 지금은 인간들은 물리적으로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만나고 이야기를 전달하고 소통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주체들이 인간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은 미래에서는 인간과 AI가 거의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AI의 언어 구사 능력이 이미 발전했고 또 발전이 될 거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우리 공감을 위해서 인간을 만나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마 우리는 모두 AI와 공감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AI가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느낄지는 모를지라도 학습을 통해서 어떻게 이야기해야 인간의 공감을 느낄 수 있을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의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는 데는 성공할 것입니다. 책에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AI 개발자인데 AI를 자꾸 개발하고 업데이트 하다 보니 어느 순간 이 AI에 감정이 있고 그 AI도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살을 했다고 하네요. 여기까지가 이제 책이 1부, 2부, 3부, 4부로 되어 있는데 1, 2부까지의 내용이고요. 3, 4부의 내용이 어떻게 진행될지 매우 궁금합니다.